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려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 동안 고려는 거란, 여진, 몽골에게 여러 번 침략을 당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들고도 멋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란의 침략과 극복 과정 살펴볼 겁니다. 자, 교과서는 38쪽부터 41쪽이고요. 무엇을 중심으로 배운다라고 적혀 있나요? 자,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살펴볼 건데 서희, 강감찬 두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고 어떤 나라인지 살펴볼까요? 지도상으로 위치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을 때 여기가 고려죠. 그리고 거란은 이 즈음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한참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거란은 당이 멸망한 이후 당의 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나라를 세웠대요. 이 즈음에서 나라를 세웠고 고려는 거란이 여러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발해까지 멸망시키자. 자, 이야기 나왔습니다. 발해까지 멸망시켰어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우리 고려는요, 후고구려죠. 후고구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똑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예요. 발해든 고려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핏줄이고 같은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어요. 우리 고려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우리 고려 입장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란의 마음은 달랐나 봐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후 송이라는 국가가 건설이 되거든요. 송. 이렇게 바다 건너에 이렇게 바다 건너에 송이라는 지금의 중국 쪽에 송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고려는 송이랑은 친하게 지냈어요. 거란이랑은 별로 사이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송이랑 거란은 지금 거란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송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거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 내가 거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송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송이랑 사이가 안 좋고 고려랑은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사이가 좋아. 그러면 거란은 고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 송이랑 관계 끊으면 안 돼? 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요구를 가지고 거란이 1차 침입을 하는 건데요. 물론 처음부터 너 송이랑 관계 끊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 이렇게 말하면서 침략을 해온 건 아니에요. 그건 속뜻이었고 실제적으로 말한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는 신라를 계승한 거 아니야? 너희는 신라를 계승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신라 땅만 갖고 있어야지 밑에 왜 여기 위에까지 다 갖고 있어? 여기 위쪽의 땅 우리 줘 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신라를 계승한 거잖아. 그러니까 통일신라에서 이렇게 고려가 된 거잖아. 그럼 이 밑에만 갖고 있어야지 도대체 왜 이 위에 있는 이 땅 갖고 있어? 우리 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속뜻은 그게 아니라 송이랑 관계 끊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 이 얘기였는데 그냥 명목은 신라를 계승했는데 왜 위쪽 땅 갖고 있지? 위쪽 땅 우리 줘 라고 한 거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거란은 송과 관계를 끊으려고 고려를 침입했대요.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고려를 침입했어요. 1차 침략이죠. 고려가 첫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위기감이 높아졌고 서경, 평양에 가 있던 고려의 왕가 신하 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지고 있는데 라고 논의를 했죠. 그때 대부분의 신하들이 우리 빨리 항복합시다. 그냥 위쪽에 있는 땅 줘버립시다. 거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자, 싸우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서희입니다. 밑에 볼게요. 자, 임금님은 개성으로 돌아가시고 신하들이 가서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땅 거랑 그냥 줍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서희라는 인물이요. 싸워본 후에 의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땅을 나눠주면 대대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될 테니까 우리 식량도 충분하면 성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고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서희입니다. 자, 그래서 싸웠을까요? 서희의 말대로 싸웠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 고려가 거란의 추가 공격을 좀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고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거란의 장수 소손영은 고려를 위협하면서 시간을 좀 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거란 입장에서도 막 전쟁을 오래오래 하면서 군대가 이렇게 약해지고, 왜냐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군사들이 많이 죽죠. 그러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거란은 침략해야 될 국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의 손실로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고려가 잘 막아내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에 아까 그 싸우자고 주장했던 서희가 단판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단판이에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합의를 하는 거죠. 단판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단판인지 봅시다. 자, 서희는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기 원하는 거란의 침입 의도, 그러니까 속뜻을 파악한 거지. 진짜로 그 위쪽의 땅을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 송이랑 관계 끊고 자기들이랑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침략해 온 거구나 하고 속뜻을 파악하고 이제 말로 합의를 본 거예요. 파악하고 이제 소손영이라는 그 거란 장수와 단판을 벌였어요. 그 유명한 서희의 단판입니다. 그 결과, 자, 어떤 식으로 지금 대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손영이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자, 너희는 신라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발해를 침략해서 멸망시켰으니까 그 위쪽 땅은 고구려 땅,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위쪽까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서희가 침착하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있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우리 신라를 이은 게 아니라 고구려를 이은 거야.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거란 땅의 일부도 우리 땅, 고구려 땅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고 말하는가. 오히려 너희가 우리 고구려 땅을 침략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고구려를 이었는데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땅 말고도 너희가 갖고 있는 땅이 오히려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소손영이 속뜻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너희 왜 우리랑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왜 바다 건너서 송이랑 교류하는 거야? 우리랑 이렇게 더 가까운데 왜 도대체 송이랑 교류를 하는 거야? 송이랑 교류하지 마! 속뜻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서희가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거란으로 가는 것이 바다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쪽 나라에 여기에 여진이 있어요. 거란 옆에 여진족이 있는데 고려 땅인데 여기를 약간 여진이 자꾸 침략을 하고 이렇게 몰래 여기 와서 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고려도 그게 골칫거리였던 거죠. 여기는 고려 땅인데 여진이 자꾸 와서 여기까지 막 침범을 하는 거죠. 국경을 막 침범해서 조금씩 살고 있으니까 고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랑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여기에 여진족이 자꾸 와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다 건너서 하는 거야. 여기만 잘 해결되면 너희랑 하지. 너희가 여기 있는 여진족 좀 해결해 줄래?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까 거란으로 가는 게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더 어려워. 만약에 너희가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줘. 거기에 잘 성까지 쌓아주면, 그리고 우리가 너희랑 잘 교류를 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뺏길 뻔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좀 해줄래? 라고 더 얻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 결과 멋집니다. 고려는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게
라고 약속을 하면서 강동육주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그 다음 장 볼게요. 그래, 우리 그러면 거란 너희랑 교류하고 송이랑은 관계 끊을게 하고, 여기 이쪽 강동육주라고 하죠. 강동육주, 강동육주, 귀주, 곽주, 동주, 철주, 용주, 연주, 여기 다 강동육주예요. 여기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희의 외교 담판. 그래서 거란의 1차 침략을 이렇게 말로, 외교로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 송이랑은 너희의 속뜻이 그거면 송이랑은 친하게 안 지낼게. 거란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대신에 강동육주 우리한테 확보해줘 라고 한 거죠. 이렇게 확보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렇게 잘 지내나 했더니 1차 침입 이후에 다시 거란의 침입을 받습니다. 거란의 2차 침입이 또 있지요. 왜? 우리가 송이랑 관계 끊겠다고 해놓고 송이랑 관계 안 끊고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리고 거란이랑은 또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거란이 또 침입을 합니다. 그때 거란의 침입 때 늘 너무 힘들었어요. 고려가 국가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고려는 끝까지 싸웠고 돌아가는 거란을 끈질기게 공격해서 거란에게도 큰 피해를 준 거죠. 네, 2차 침입은 이렇게 어쨌든 피해는 있었지만 막아냈고, 자, 2차 침입 이후 거란은 이제 또 3차 침입을 준비합니다. 자, 어떻게 3차 침입을 준비하냐면, 사실 이 2차 침입 때 거란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란의 요구사항은 이거였어. 송이랑 관계 끊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침입 때 물러나는 대신에 고려 너희의 황제가 우리 거란의 왕에게 와서 인사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너 우리 집 놀러와. 약간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도 않았고 또 송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이제 3차 침입을 한 거예요. 거란의 3차 침입. 2차 침입 이후 거란은 고려의 군사 교통면으로 중요한 곳인, 너희 그때 내가 줬던 1차 침입 때 그 결과로 줬던 강동육주 다시 돌려줘 하면서 또 쳐들어온 거죠. 거란은 2차 침입 이후 고려의 왕이 거란 황제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강동육주도 돌려주지 않자 또 침입을 해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3차 침입까지 해옵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3차 침입에서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나옵니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은 또 언젠가 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강감찬 장군에게 물자를 준비시키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 대비를 한 거예요. 역시 대비를 한 거예요. 아까 서희의 그 외교적인 담판 기술과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준비, 대비, 이게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리해서 거란이 이제 고려를 침입해 왔는데도 고려는 계속 승리를 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란은 패배하면서도 계속 우리의 수도인 개경을 향해 들어왔고, 고려는 이제 자꾸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계속 거란이 이렇게, 지금 여기가 수도죠. 여기가 수도예요. 여기가 수도인데 지금 계속 지면서도 거란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차단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오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식량 확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우려면, 전쟁을 오래오래 할 수 있으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고려가 여기에 있는 모든 식량을 막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식량들을 다 여기 밑쪽으로 가지고 온 거야. 밑쪽으로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싸움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끝내야 돼. 안 그러면 지는 거죠.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자, 지금 거란이 패배하면서도 계속 개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려가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고려는 개경 부근에 군인과 사람을 그 밑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성 밖에 식량이랑 뭐 어떤 물건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이에 거란이 승리할 수 없겠다. 왜? 식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갔죠. 그래서 강감찬을 비롯한 고려군은 돌아가는 거란을 이제 돌아가는 그 거란을 귀주라는 곳에서 귀주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는 거란을 귀주에서 아주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게 바로 귀주 대첩이에요. 대첩은 큰데 크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점점 표정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많은 침략을 이렇게 멋지게 이겨낸 고려시대입니다. 여러분 좀 뿌듯하지 않나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크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불러올게요. 이게 아니네요. 자,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를 선생님 그럼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우선 읽어봅시다, 여러분. 네, 읽어볼게요.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1차 침입, 송가 관계 끊어! 하고 왔는데 그것을 서희가 외교적으로 송가 관계 끊고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근데 너희랑 친하게 지내려면 자꾸 그 여진이 그쪽 너희랑 우리 사이에 있는 그쪽을 자꾸 불법으로 막 한단 말이야. 너희가 그쪽을 잘 해결을 하고 성도 세워서 우리한테 줘. 그래서 강동 6주까지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침입 관계를 안 끊었어. 관계 끊으라고 했잖아! 라고 쳐들어왔죠. 그래서 서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하죠. 그래 언제 너희 거란의 왕을 만나러 우리 황제가 갈게 라고 했는데 약속 지키지 않고 또 송가도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3차 침입이 거란이 옵니다. 안 끊을 거야? 강동 6주 내놔! 이랬더니 이제 그 침입을 받고 계속 내려오니까 우리가 식량 같은 걸 다 차단하고 우리 개경을 지켜서 이제 거란군을 돌아가게 했는데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이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게 바로 귀주 대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거란의 3차 침입을 3번 다 모두 극복한 고려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공부하기만 해도 뿌듯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몽골이라는 아주 큰 나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견뎌냈는지 또 이겨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꼭 교과서 훑어보시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